집 바로 앞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집에서 바다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고 도착이 가능합니다. 바닷가 앞 별장처럼 사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금액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 생각됩니다. 바닷가 쪽으로 항구들과 해수욕장, 그리고 주변으로 관광지가 무척 많은 상태여서 감성적인 민박집을 운영하시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오늘의 집이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어촌마을지대고요. 다른 곳에 비해 상권도 발전이 되어 있고 세컨하우스나 민박집처럼 운영하시기에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한번 여행해 볼까요? 집 앞으로 위치한 바닷길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운동기구들도 있으니 바닷길을 걸으며 산책하실 때도 무척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물이 빠지게 되면 갯벌 체험장으로 이용 중이다 보니 여름철 관광객들의 수요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관광지 주변이다 보니 주위로 민박집과 펜션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변 펜션들은 금액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을 쪽으로 들어오시는 도로는 14번 국도를 이용해서 들어오시고요. 여름철이 되면 이 도로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걸어서 들어가는 길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뒤편 길을 통해 들어오시면 차량으로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로 앞 국밥집 입구에서 100m 정도만 걸어 들어오시면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손님이 갯벌 체험을 하고 걸어서 숙소까지 이동하기에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편에 위치한 도로를 통해 차량으로도 이동 가능하니 도로 통행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걸어서 들어가는 도로의 폭은 약 2m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상태고요. 예전부터 한 번씩 방문하시던 용도로 사용하셨지만 몇 개월 전부터는 아예 방문하고 계시지 않는 상태고요. 주택의 앞마당 쪽으로는 현재 관리가 잘 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조금만 관리해준다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찰이 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취득도 가능하니 금액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땅땅정보통이 준비한 내용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주택의 외관 쪽으로 개인적으로 하신 도색이 되어 있고요. 지붕도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바로 뒤로 위치한 나무는 국유지 도로로 지정된 곳에 심어져 있고 나무 아래쪽으로 평상도 있어 좋은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앞서 보신 대로 바닷가까지 걸어서 1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대지 면적은 231제곱미터 70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위로 설치된 건물들의 면적은 114.1제곱미터 34.5평이고 여기에는 제시외 건물도 모두 포함된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창고 내부에 여러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사용 안 한 지는 오래됐고 이런 짐들은 낙찰자가 치우시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주택의 순수 면적은 93.4제곱미터 28평이고요. 조적의 슬라브와 칼라시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마당 쪽으로 평상과 관리되지 않은 텃밭 때문에 좁아 보일 수 있는데 저런 부분을 철거한다면 조금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물론 70평이라는 대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텃밭을 지나가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칠해진 페인트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색 부분을 제외하고 샤시조와 부분적인 수리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붕은 그냥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난방은 유류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빈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 내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뒤편문을 통해 들어가고 있고요. 뒤로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주방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엔 다용도실로 사용하셨던 것 같아 보이고요. 집 내부는 비워진 지 몇 개월이 아닌 몇 년쯤 되어 보입니다. 집 내부로도 주방 공간이 또 있고요.
천정 부분으로 누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뒤편 공간 안쪽으로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주택의 내부는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바로 집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방 공간을 통해 들어오면 집 내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먼지와 방치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마을 탐문 결과 한 번씩 방문하셨다 하시는데 그때도 오셔서 집만 가져가신 것 같고 지금은 방문하지 않은 지 2년 정도 되어간다 하십니다. 집 내부에는 별다른 물건들은 보이지 않고요. 아직 남은 가구들이 있는데 저건 버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현관문이 보이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조그마한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은 3개의 방과 거실과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시외 건물 창고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택의 천정들을 수리하셨던지라 천정 쪽으로 누수나 집 내부 곰팡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실 앞으로 욕실 공간이 있고요. 수도 쪽에서 물이 계속 새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 구조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으로 또 다른 방이 한 칸 더 있고요. 내부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독채 민박집으로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순수 면적이 28평인데 이 면적 내부에는 다용도실 공간도 포함이 된 것이고요. 내부의 방과 거실이 조금 작다는 건 아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가 3천만 원에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정도의 금액대로 월세 받는 바닷가 근처 집을 한 채 취득해 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항공에서 주택의 외부를 보시게 되면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계단을 통해 올라가시면 주택 옥상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옥상 면적이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다른 집들과 조금 많이 붙어 있다는 점도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작용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대지 경계면과 주택 경계 체크해 본 뒤 주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늘의 집 대지 경계면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231제곱미터 70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서측과 북측으로 국유지 정식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집 바로 뒤편에 위치한 커다란 나무도 국유지 정식도로 내에 포함된 곳입니다. 서측으로 접한 도로의 폭은 2m 정도가 되며 북측으로 접한 도로 폭은 3m 정도로서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93.4제곱미터 28평입니다. 구조는 조적조에 슬라브 및 칼라시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집 내부는 보셨던 대로 누수 등의 하자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집 옆으로 제시외 건물 창고 공간이 있는데요. 집 내부에서 이동이 가능한 창고 공간이고 조적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1.9평입니다. 그리고 주택 앞마당에 위치한 창고 및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4.2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시게 되면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이 되며 좋은 뷰는 아니지만 햇살은 나쁘지 않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주택의 뒤편으론 농경지와 임야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단독주택과 전원주택 그리고 펜션과 민박집들이 다수 있는 편입니다. 마을 앞으론 14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14번 국도를 따라 펼쳐진 바다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갯벌로 변화하고 갯벌 체험장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유명한 관광지인 바람의 언덕으로 방문하는 행락객도 많은 편이니 관광지 근처 단독주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바다가 무척이나 예쁜 곳이므로 바닷가 근처 저렴한 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물건의 위치고요. 주변으론 거제, 통영, 고성, 창원, 김해, 부산 등이 있습니다. 거제시청까진 자차 기준 4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지만 주변으로 관광지들이 있어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덕도가 보이고 있고요. 거가대교를 통해 들어오셔도 되고 통영 방면으로 들어오시더라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명한 관광지들과 해수욕장들이 가까이에 있어
행락철에는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물건지 근처로 오시게 되면 다대항과 바닷길을 따라 몽돌의 수욕장들이 보이고 있고요. 바로 앞으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언덕이라 부르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도 자차 기준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으니 편하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이 위치한 마을이고요. 바닷가 앞으로 위치한 작은 어촌마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내부에는 빈집도 조금 보이고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수리를 하신 뒤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 곳도 보였으니 임장 가보신 뒤 예쁜 집들을 참고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앞으론 14번 국도가 지나가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통해 진입하신다면 지금 표시되는 뒷길로 들어가시면 3m 폭의 도로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며 걸어 들어가신다면 바로 앞 국밥집 골목길을 통해 100m 정도만 들어가시면 집 앞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오늘 함께 보셨던 집이고요. 위성지도의 오류로 인해 대지 경계면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도를 통해 보신다면 대지 경계면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 표시되는 노란색 라인은 국유지 정식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28,725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393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대지만 매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은 대지만 매각일 때가 훨씬 더 좋다고 보여지니 내용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최초 감정 가격은 3,89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3,1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설명드려보자면 현재 최저가에서 한 번 더 유찰된다면 2,490만원이 됩니다. 지금의 평당 금액은 44만원이고 한 번 더 유찰된다면 35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표시되는 지도를 보시면 바닷가 바로 앞 건물의 경우 평당 142만원, 25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이 형성되지만 뒤편으로 들어갈수록 금액이 낮아집니다. 함께 보신 경매 물건의 바로 옆집은 2019년에 대지와 건물이 전체 4,900만원에 거래됐고요. 평당 금액은 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격들에 비교한다면 지금 금액은 집이 제외되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로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호재와 더불어 거제도의 해양플랜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호재 또한 기대를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서 별장 느낌으로 사용하시다 추후 매도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토지만 매각으로 진행 중이며 대지 면적은 231제곱미터 70평입니다. 오늘 물건의 경우 카드회사의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나온 상황이며 소유자분께서 만약 주택 포기서약서를 제출하셨다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가가 산정됐을 테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대지만 나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확률이 높은 상태며 대지만 낙찰받아 지료를 청구하시거나 소유자와 협의 후 건물을 추가적으로 매입하셔도 됩니다. 협상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건물 가격을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협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공시지가가 높게 되어 있어 낙찰 받으신 뒤 예상되는 월 지료는 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딱히 주택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월 2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월지료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월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미납된 지료를 이유로 주택 경매 처리가 가능해지며 토지가 없는 주택의 경우 낙찰받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받으시면 되고 만약 주택을 누군가 낙찰받는다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지료를 계산 후 청구하신 뒤 계속 지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모두 더한 면적은 114.1제곱미터 34.5평이고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은 조적조, 슬라브 및 칼라시트 지붕,
제시외 건물들은 조적조의 판넬 지붕,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미등기 상태의 건물로 사용 승인날은 미상입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을 보시면 매각 중인 토지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고요. 만약 주택과 함께 경매로 진행됐다면 대지감정 가격이 5,500만 원이지만 현재 건물이 매각 제외 상태이기 때문에 3,800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는데요. 주택의 감정 가격은 다소 높게 잡힌 듯합니다. 소유자가 건물 포기서 약서를 제출했다면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을 법한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소재, 다대경로당 북동측에 소재하며 인근으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와 대중교통 통행 횟수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 환경은 보통이고 부정형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본건 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참고사항 보시면 대지 위 건물들은 매각 제외 상태에 최저 매각 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입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요. 저와 함께 둘러보셨듯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을 보면 방문할 때마다 폐문 상태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거주자가 연락이 없어 상세 내용은 알 수 없다 적혀 있고요. 제가 마을에 방문해서 탐문 조사해 본 결과 소유자분께서 타개하신 뒤 상속받으셨고 상속을 받으신 뒤 간혹 방문하시다 발길을 끊으신 지 꽤 오래됐다 전해 들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세대 외 전입자 없다 적혀 있는데 현재 소유자분의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등록된 상태며 아무런 전입자도 없습니다. 토지등기부를 보시면 2021년 7월 달에 상속받으신 내역이 표시되며 하나 남은 내용들은 낙찰 후 소멸되니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필수적으로 임장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